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보드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보는 영상물, 영화, 광고 영상, 뭐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다양한 이런 움직이는 디자인들에 들어가는 이제 설계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특히 모션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접하게 들었고, 이미 스토리보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어, 모션 디자인에 입각해서 스토리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토리보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이언맨 예시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보드에는 총 세 가지 종류, 근데 이게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딱 전 세계가 딱 규정이 지어져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각 회사마다, 나라마다, 계통마다, 그리고 산업군마다 다 다르게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가지고 있지만 또 특별한 양식이 꼭 하나의 법칙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러프보드, 러프보드는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서 화면 전환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뼈다귀로 그려서 대략 사람이 이렇게 클로즈업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도 상관없고, 대략적인 구도, 뭐 거리의 모습, 퍼스펙티브가 어떻게 되어 있고 투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흐름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러프보드, 러프 스케치라고도 하죠. 그런 형태의 스토리보드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혹은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서인데, 모든 내용이 다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프레젠테이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총 책임자를 설득시킨다거나 뭐 투자자에게 보여줘서 제작을 설명을 한다거나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즉 프레젠테이션 보드는 이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보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팅 콘티, 촬영 콘티인데요. 콘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드에서 이 화면의 앵글을 잡아가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로 촬영장에서 우리가 광고를 촬영할 때 다 콘티를 들고 있거든요. 콘티를 들고 보면서 어떤 앵글로 어떻게 비춰지는 형태로 촬영을 해야겠구나, 배우의 표정은 어떻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촬영 콘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러프보드와 프레젠테이션 보드 사이 정도, 혹은 러프보드 정도 수준에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타이포그라피를 모션을 입히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타이포를 만들고 타이포를 어떻게 모션을 줄 것인지 정도만 인식할 수 있게 그리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촬영 콘티 작가가 있어요. 콘티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들, 주로 광고 영상에서 많이 우리는 부르는데, 인기 있는 콘티 작가들이 그리면은 영상 촬영하기가 너무 편해요. 앵글도 잘 표현하고 포지션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인기 있는 콘티 작가들은 가격도 비싸고 단가도 비싸고, 미리 예약 안 하면은 콘티를 의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티 잘 나가는 콘티 작가들도 꽤 있다. 뭐 이런 걸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토리보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모션을 줘봤는데 특별한 스토리도 없었고 특별한 컨셉을 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키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모션을 잡는 방법을 계속 습득하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 특별한 그 스토리, 컨셉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런 컨셉, 타이포그라피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타이포그라피를 쓰고 주변 색깔은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이며 모션은 어떻게 주고 스토리는 어떻게 주어서 결과를 어떻게 되겠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러프보드 정도 되는 수준에서 좀 더 욕심나면은 이제 프렌테이션 보드 정도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는 걸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은, 원래는 보통 A4지의 그 세로형 태로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거나 혹은 가로형으로 길게 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저는 이거 A4지의 세로형에서 상단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보드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어갈 요소들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4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는 타이틀,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타이포그라피에서 헬베티카 폰트를 가지고서 마치 세상을 여행하는 듯한 컨셉을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의 컨셉이 커넥션이었잖아요. 연결. 여행하면서 상호 연결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수집돼서 연결되는 뭐 그런 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목은 헬베티카의 여행이다. 그럼 여기다 헬베티카의 여행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모션 디자인의 타이틀을 기입을 하고요. 좌측 상단에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페이지. 우측에 있는 거는 총 분량. 콘티를 여기 보통 비워두고 마지막에 콘티까지 그렸는데 10장이다. 그러면 여기가 10인 거고, 그 중에서 왼쪽 거는 첫 번째. 10장 중에 첫 번째. 혹은 10장 중에 두 번째, 10장 중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현재 해당하는 페이지가 전체 분량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시점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렇게 페이지 수를 총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다 라는 거를 그려서 총 분량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이제 이쪽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컷이죠. 컷은 이제 해당하는 씬, 해당하는 컷에서 컷의 시간, 첫 시장은 0분 0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3분 20초에 끝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3분 20초의 시작이죠. 여기는 시작이 0분이었고 그 다음에 3분 20초에 끝났으면은 여기 시작은 3분 20초의 시작인 거고, 그런 식으로 해당하는 씬에서 보여줘야 할 보여주는 시간, 스타트 시간, 시작 시간을 여기서 표시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해당 페이지에서의 순번, 씬에 대한 순번들을 1, 2, 그 다음 3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 시간과 순번이 여기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 끝부분 가면은 또 DUR이 있죠. 듀레이션인데 영상의 시간, 그러니까 0분에서 시작해서 0분 0초에서 시작해서 3분 20초까지 여기 이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총 분량이 3분 20초가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시간이 3분 20초인데 끝나는 시간이 4분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분 20초에 시작해서 4분에 끝났으니까 40분이죠. 여기는 40초죠. 40초의 듀레이션을 갖는다. 여기 40초를 기입을 하면 되죠. 분과 초 이런 형식으로 기입을 한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대략적으로 현재 나오는 이 컷에서 잡아먹는 분량, 시간이 할당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물론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할 때 그 분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계획인 거죠. 얘는 어느 정도 분량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만 적어놓으면 되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 예, 픽처, 이 부분은 이제 스케치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프 스케치, 지금 아이언맨에 해당하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여기에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는 타이포그래피, 모션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떠한 폰 타이포가 뭐 알파벳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포커스 아웃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리고 캡션,
보통은 이제 캡션 혹은 이제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또 분리를 하는 경우 있는데 어, 영화나 뭐 CF 같은 경우에 사운드 이펙트라든지 오디오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캡션에서 또 오디오를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캡션 안에 오디오도 같이 묘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캡션이 나올 거는 현재 이 픽처 그 콘티에서 보여주기 설명해주기 한계가 있는 것들 왜냐면은 이런 컷으로 예를 들어서 이 컷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이언맨이 살짝 문 열고 있고 총알이 막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묘사가 그림으로 표현이 충분히 됐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묘사는 뭐 총알이 날라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언맨이 뭐 두려운 듯이 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지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경우에 이 캡션에서 묘사를 해준다거나 혹은 나레이션, 자막이 있어서 현재 상황을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막을 넣어준다거나 혹은 효과음에 대한 묘사, 뭐 카메라 앵글 기법 그리고 뭐 만약에 현재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떨린다라고 하면 여기 이 콘티에서는 카메라가 떨리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캡션 부분에서 카메라가 떨린다라는 것들까지도 예, 써줘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캡션에 해당하는 거는 해당하는 픽처에 대한 묘사나 음향이나 나레이션 등 기타 다양한 것들을 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노트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이 얘네들이 보통 한 페이지에 5컷 정도가 나와요. 5컷 정도나 4컷 정도가 나오는데 그 4컷 정도에서 실컷 써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입하고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뭐 해당 콘티를 어떻게 더 추가적인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는 계통마다 하는 영역마다 스토리보드 형식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짜놓은 거는 모션 디자인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올리면서 스토리보드 이 이미지 잡은 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테니까 보시고서 출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려보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이 주황색 부분 다 빼야겠죠. 빼고 이런 것도 다 숫자 다 지우고 여기 다 지우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묘사를 하고 숫자를 기입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도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게 해보면서 계속 발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릴 때 주의할 것은 내가 화면 전환이라든지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앵글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잘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상상한 것들을 계속 그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리지 이렇게보다는 여기서는 어떠한 구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지 그런 앞뒤 전후에 대한 정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콘티를 그려야 된다라는 게 참고사항인데 매번 강조를 하지만 모션 디자인은 시간의 예술, 시간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토리보드 또한 그런 구성 능력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토리보드에 들어가는 이제 명칭들 뭐 이것들 이제 있는데 이것도 100%다 적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적은 이 분량들,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CF라든지 영화 이럴 때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스토리보드 용어 치면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에 익히는데 사실 모션 디자인에서는 이 용어들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설명을 해드리면 앵글이라고 하면은 촬영 각도죠.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도 카메라가 있지만 실제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의 앵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들 이렇게 축약된 형태의 줄임말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줄임말들은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뭐 CF 쪽이나 광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은 콘티를 알아보기 훨씬 더 쉽죠. 스토리보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V면 Bird's Eye View Shot이다. 뭐 말 그대로 새의 눈으로 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보통 그래서 이 BEV를 이 캡션에다가 BEV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버드뷰에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인식을 하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내용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줄임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 앵글 샷 같은 경우에도 피사체를 위에서 내려다본다. HA, 로우 앵글 샷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LA, 아이 레벨 샷 EL 그럼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앵글 뭐 이렇게 되고요. 오블릭 앵글 샷 피사체를 기울게 촬영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사선형으로 촬영하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이제 앵글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가면 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사체의 스타일이에요. 카메라의 앵글, 각도, 촬영 각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피사체의 스타일은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LS, 엑스트림 롱샷, 원거리에서 비춰진 샷, 말 그대로죠. 멀리서 비춰진 샷. 그리고 뭐 LS 롱샷, 정경. 이제 ELS보다는 LS가 좀 더 가깝지만 그래도 정경 형식이다. 전체적인 경치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마스터샷, 가슴 위쪽으로 비춰진 샷, BS, 뭐, WS, 피사체 허리 윗부분, HS, 피사체의 둔부 윗부분 샷.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콘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 묘사를 하지 않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줄임말을 썼죠. 근데 줄임말 써도 이 콘티 용어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잘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V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풀샷 발끝에서 머리까지 풀샷 FS 클로즈업 샷 피사체 얼굴 샷 CU EC 눈, 코, 입 같은 표정 위주의 샷 뭐 이런 것들로 되고 1S 이거는 이제 한 사람만 있다. 2S 그럼 두 사람, 3은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FRZ.S 정지된 샷 마치 멈춘 듯한 연출이 되는 그런 샷이고요. 예. 앵글과 카메라의 앵글 그리고 피사체 스타일인 샷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워크예요. 워크인데 이제 카메라 워크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카메라 자체를 움직일 일은 많이 없죠. 없는데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이냐. BK 팔로우는 이제 뒤에서 피사체를 따라간다. 저희 뭐 타이포 폰트 중에 뭐 T라는 알파벳이 화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계속 안쪽으로 퍼스펙티브 안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모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카메라가 그 T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가고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화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벗어나면서 가는 그런 샷을 연출할 때는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모션에 대한 느낌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워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T 팔로우는 카메라 피사체 앞에서 앞서가며 촬영. 이제 여기도 팔로우 하면은 기니까 주변에 이제 오를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줄여서 쓴다. 라는 거고요. 붐업. 하단에서 상단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 그래서
카메라가 밑부분을 비추다가 점점 위로 올라온다거나, BD는 반대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촬영.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까지 잘 단축해서 쓰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테크닉. 테크닉은 이제 그 화면 전환이라든지 화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효과들을 이제 기법들을 이제 나열하는 묘사하는 그러한 단축 그 알파벳이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드 인은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기법. 화면이 밝아지면서 페이드 인 되면서 시작한다. 그때는 FI를 써놓으면 이 화면에서는 점차적으로 밝아지면서 시작하는구나. FO 하면 페이드 아웃.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에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FO를 넣으면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FRM, IN을 넣으면은 이제 피사체가 화면 안으로 들어온다.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뒤에 아웃이 붙으면은 안에 있던 피사체가 바깥으로 나가고, 뭐 이런 방식들로 이제 적용이 됐고요. 줌인 줌아웃, 피사체를 기준으로 확대하는 기법이고, 줌아웃은 이제 축소하는 기법, 뭐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HH, 핸드 헬샷, 카메라 흔들면서 약간 긴장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모션 디자인에서도 많이 쓰는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긴장되는 상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이루어지는 상태들은 이제 HH를 기입을 해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컷인, 컷아웃보다는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많이 쓰죠. 그 컷인, 컷아웃은 이런 기줄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밝아지고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뀌는 방법이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이 화면 전환이 된다라고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에서는 이제 SE, 사운드 이펙트, 어떤 유리가 깨진다거나 뭐 폭파한다거나 부닥쳤을 때 나오는 효과음 이제 SE. 그리고 FS, 풀송. 예를 들어 CF 같은 영상은 우리가 음악을 다시 재편집해 가지고 뭐 15초나 12초 분량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편집된 상태를 그냥 풀송이라고 부르고, BGM은 지속적으로 계속 깔려 있는 음악들을 이제 BGM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 그리고 NA는 이제 나레이션, 뭐 특정한 상황, 혹 독백, 뭐 배우의 독백들을 계속 이렇게 나온다거나 할 때는 이제 혼잣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 NA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쌍따옴표 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제 나레이션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스토리보드 제작을 할 때 이런 단축되는 키를 넣어가지고 상황을 묘사를 이제 캡션에다가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토리보드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고 쪽이냐, 광고 CF, TV CF죠. 혹은 뭐 영화사냐, 혹은 애니메이션 쪽이냐,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모션 디자인 파트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는데, 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보드를 상당히 러프하게 간략하게 작성을 많이 해요. 디테일하게 안 하고.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아이언맨이긴 한데, 이런 영화나 이런 거 CG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그리고 고비용의 작업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려서 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긴 하는데, 저희 같은 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스케치 형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보드예요. 왜냐하면 스케치가 손으로 그리기 편하니까. 그런데 특정 모션 디자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는 나는 그냥 일러스트로 그리는 게 더 편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바로 일러스트로 그려서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심지어는 이 타이핑도 그냥 바로바로 일러스트나 혹은 이 템플릿을 워드로 만들어서 바로 워드 타이핑을 쳐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약사항은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토리보드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작업을 해보면서 궁금한 건 계속 질문을 해보시고 작업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발표는 다 각각 순서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출석부를 보면서.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어떻게 발표하실 건지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보시는 일러스트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할 건데요. 타이틀, 그리고 페이지 넘버, 총 페이지 수, 그리고 해당 페이지, 그리고 시작 시간, 해당 컷의 시작 시간과 컷에 대한 넘버, 그리고 듀레이션, 영상의 길이, 각각의 그 컷에 적합한 영상의 길이를 기입을 하면 되고요. 이 안에 러프 스케치로 간단하게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캡션과 나레이션, 오디오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같이 영상하고 전달을 할 텐데요. 총 레이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립션은 제가 이제 이 레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거는 각종 인포메이션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 그 개인 작업에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한다와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그 룩앤필을 볼 거예요. 이제 룩앤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재 스토리보드에서는 러프 스케치로 이러한 모션을 주어서 이러한 스토리로 내가 작업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룩북 같은 경우, 룩앤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타이포그래피나 배경, 뭐 여러 가지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컨셉, 비주얼 컨셉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적합한 이미지를 찾고 그거를 하나의 보드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걸 바로 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포그래피라고 만들고 제가 쭉 훑어보면서 괜찮은 이미지, 제가 한번 해보려는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룩앤필을 알 수 있도록 적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타일에 상관없이 그냥 다양한 스타일들을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핀터레스트 아니더라도 상관없고요. 구글에서 찾던가 아니면은 뭐 셔터스톡 그리고 뭐 핀터레스트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만든 타이포그래피를 어떠한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비주얼 컨셉을 어떻게 하겠다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방법, 타이포그래피 아나토미하고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 기말 과제를 위해서 스토리보드 제작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해 보시고요. 영상을 봤는데 스토리보드 하는 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스토리보드 예시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해놓은 게 물론 타이포그래피 예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터넷에. 그런데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CF 관련된 스토리보드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발표 순서는 그 출석부대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표 방식은 스토리보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PPT에다가 붙여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제가 공유해드리는 5컷짜리에서 일단 스케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가로 형태의 레이아웃에 적합하도록 잘라서 PPT에 장표에다가 붙여 넣고 최종적으로 룩앤필을 알 수 있는 이미지 컨셉 보드를 넣어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일반적으로 각각 그 개인들이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더 좋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발전된 방식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는 것을 좀 경험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실무적 관점에서 코멘트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보드 만약에 스토리보드 하나로 충족되지 않는다 본인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토리보드 종류를 여러 가지 해와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